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제 사무실에 오신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다면 마음이 아플 일도 없겠죠.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존감 영역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많이 풀어놓으셨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전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도 좀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육학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자존감과 교육학적으로 바라보는 자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얘기할 뿐인 거고 교육학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할 뿐인 거지,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입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습적인 자존감, 학습, 관계, 관계에서 오는 자존감, 외모, 외모에서 오는 자존감, 운동, 운동에서 오는 자존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공부력이 타고난 아이들 자존감 높습니다. 거기에 운동까지 잘한다? 그럼 자존감 아주 높죠. 자,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외모가 탁월한 아이들 자존감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존감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교육학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관계에서 주는 자존감. 그럼 관계에서 주는 자존감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존감.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자존감 높아지죠. 친구들이 날 많이 좋아해주고 내가 친구들과 아무 문제가 없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그냥 재밌고,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의 상처를 좀 덜 받겠죠. 긍정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존감 또한 영역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때,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어질 때, 그럴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끝없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가장 이상적인 건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도 좋고 학업도 우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다면 아마 수치화로 했을 때 자존감을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명도 찾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존감이죠. 교육학자들은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존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정하면 다른 것들이 조금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교육학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돼 있는 아이들,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양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지 알고 또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도 알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1차 사회화 기관인 부모로부터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기만 해도, 공부를 못해도,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도, 운동을 못해도 마음이 다치거나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참 바보 같은 인간이야, 하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해서,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뛰어난 운동선수들. 그렇게 자기 한계를 극복한 친구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또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도 이 나머지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견해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려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는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학습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결국은 그 불안 또는 불건강한 어떤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부모가 전달해준 감정이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전달해준 감정이 결코 건강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자존감이 높으려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운동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운동이 너무나 좋고 또 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재능이 있고 그러면 이건 부모와의 관계가 좀 건강하지 않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거를 가더라는 거죠. 끝까지. 프로 입단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성공한 어떤 프로 선수들을 놓고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가는 것이 이런 교육학에서 말하는 자존감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남자들도 그렇죠.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그 모델 배정남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상처받았는데 그가 그 역경을 뚫고 어느 선 이상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소원이었던 프랑스 파리의 패션쇼 무대에도 섰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배정남 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걸 다 빼더라도 외모적인 어떤 이점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머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좋은 대학 가는 아이, 학습 능력이 탁월한 아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아이, 학교를 잘 가는 아이, 학습과 관련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원하신다면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 자존감 영역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게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내 아이와의 관계, 내 아이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아이는 나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내 아이는 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게 쓰고 나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제대로 쓰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하고 자기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이번 영상도 제가 교육학적 이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까지 제가 어머님들께 끊임없이 얘기한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풀어드렸을 뿐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십시오. 학교를 가든 운동을 하든 뭐가 되든 나는 저 아이 편이 돼야 되겠다. 저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하고 난 그걸 수용하고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제 1순위로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